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입법에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50페이지 01번 봐보세요.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행정입법이죠. 자, 보시면 1번이 답이에요. 자, 행정입법 부작위 위헌 위법성과 관련해서 하위 행정입법이 지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자기 의무는 인정된다. 자, 여러분들, 요거 판례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 자, 행정입법 부작위 위헌 위법성과 관련해서 하위 행정입법이 지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자, 이때요. 상위 법령이 명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돼서 보시면 진정입법 부작위가 있고 부진정입법 부작위죠. 이 기본적인 내용은 보여야 하고요. 여러분들 행정입법 의무 같은 경우는 자,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행정입법 의무가 주어지지만 이렇게 하위 행정입법이 지정 없이도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실 행정입법 의무가 헌법상 행정입법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대로 이제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 맞고 틀리는 것을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틀린 겁니다.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자, 법령의 위임,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하고, 이때 반드시 하위 법령이 개별 조항에서 위임이 근거가 되는, 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세 번째,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요,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행정입법 부작위죠.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임명령, 우리 법률에서 뭐 도로교통법이다, 식품위생법이다 하면 그 법률이죠. 여기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한 경우에, 그렇죠? 이때 원칙적으로 이임법을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안 하면 이제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죠. 헌법상, 또 법률상 행정입법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못하죠. 하위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못합니다. 이로써 발생한 어떤 손해가 있다면 이건 불법행위가 돼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요. 이때 공무원은 국가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기관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때 입법 부작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불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4번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행규칙 뭐예요? 그죠? 불형으로 정하도록 돼요. 불형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고시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이임입법 형식을 위반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법령 보충 행정규칙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런 법규사항을 갖다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령의 또 총리령의 부령에 위임한 경우는 이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고시로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저 부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됐는데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하면 안 돼요. 위임 입법 형식을 위반해서 이건 무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42번 보도록 하죠. 자, 42번은 50페이지의 02번 문제입니다. 우리 답은 4번인데요. 일단 그 1번부터 먼저 봐볼게요. 4번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02번 보시면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 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판례야죠. 자,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갖다가 허가 요건으로 추가했어요. 또 입법 예고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자, 허가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불허가 처분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설명을 오는 거. 자, 요거는 좀 판례를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판례 내용인데, 여러분들 잠깐 51페이지에 여러분들 51페이지에 해설이 있거든요. 이 판례 내용이 중요해서 같이 내용 보도록 하죠. 요것이 이제 그 2010년도까지 문제인데 이것이 2016년, 17년도도 이렇게 또 우유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위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판례에서 틀린 지문이에요. 사실 요 개별 판례인데, 요 개별 판례를 묻는 문제인데, 요거는 다시 이제 그 재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 출제위원이 한 3, 4년마다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다시 또 나오거든요. 나와서 2010년도 국가적 문제이지만 이것이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출제됐어요. 유사 문제가. 자, 그러면, 일단, 판례는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거 판례가 무효인 법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건 중요해서 판례를 같이 익혀두도록 하죠. 51페이지 보면 1번 그 해설 좀 봐보세요. 대법원은 법률의 시행이나, 자, 51페이지 해설 보십니다. 1번 문항. 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보아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 예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별 판례마다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1번 같은 내용이면 이렇게 바로 이제 위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2번만 한번 볼게요. 위임 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여러분들, 이 공정력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자, 공정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자, 위임 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 있는 기과 기관에 의해서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요유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아닙니다. 우리 법령은 그 공정력은 그 행정행위에서 특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임 한계를 벗어난 그 법령은 무효입니다. 바로. 그래서 법령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취소가 없어요. 법령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면 바로 위법이면 무효가 돼요. 맞죠?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적법하고 유효입니다. 이 취소라는 것은 그 행정에서만 이 공정력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2번 틀린 지문이에요. 2번은 완전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죠? 이건 무효예요, 무효. 3번 문항.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무효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자,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무효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이때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행정소송,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위헌이 법인 처분심사권은 법령의 권한으로서, 법원의 권한이죠. 행정소송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면, 이 불허가 처분은 뭐예요, 이게?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이니까 이 거부 처분. 우리 행정심판에서는요.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 대상되죠. 의무이행심판. 그러니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실질적인 구제제도예요. 또 여러분들 거부 처분에는 취소심판의 대상도 돼요. 이것도 시험 나왔죠? 취소심판이 대상도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에서는요.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는 취소소송이 대상이 돼요. 취소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죠? 자, 의무이행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실질적인 구제제도고, 거부 처분은 또 취소심판. 거부 처분도 처분의 일종이니까 취소심판이 대상이 돼요. 이것도 시험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지 않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서, 즉, 무명항고성, 법정 외항고성, 무명항고성, 법정 외항고소송인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부작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4번 문항 볼게요.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렇죠? 됐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이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은 그래서 우리가 취소소에서 취소 판결이 되죠.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자, 지금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죠. 이때 재처분 의무가 주어지죠. 재처분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재처분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어때요? 이때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속행위면 허가 신청한 대로 해줘야 돼요. 만약 재량인 경우는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2010년도 문제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재반복 출제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출제된 것은 반드시 반복 출제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3, 4년, 4, 5년마다 출제위원들이 들어갑니다. 이때 그죠? 이분이 냈던 문제 다시 또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번 보셨고요. 42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봐볼게요. 자, 위임위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위임명령과 관련된 거죠. 자, 위임명령 또는 법령 보충적 행정고시 얘는 설명입니다. 봐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 봐볼게요. 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 다 틀리죠. 우리 헌재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적인 거 보시죠. 열기적이다. 틀리죠. 보통 잘 나와요. 예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요. 법규사항은 법률이 법규명령 형식, 즉 위임명령에 의해서 법규명령 형식에 의해서 위임명령으로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행정 규칙인 고시 있죠? 행정 규칙인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법규상은 위임명령에 의해서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에 있어도 이렇게 위임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있고 그 위임명령 각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위임명령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형식의 구분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내용의 행정입법의 내용에 의해서 분류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으로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행정이 목적에 의한 그 불가피성, 즉 행정입법이 우리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위임명령 요거는 하나의 예시적 규정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됐죠? 자, 옳은 거.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적 기관이 정관, 즉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 없어요. 이거 잘 나온 지문이에요. 두 번째,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이 정권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죠? 공법적 단체 등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경우, 자, 이 중요하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한다. 이게 뭐예요? 의회의무. 중요 사항 중에서도, 그죠? 국회가 직접 정해야죠? 맞아요. 3번. 급부행정 영역 빠졌네요. 급부행정 영역상,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의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이건 뭐 1, 2, 3, 4번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요것이 계속 영역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자, 44번 봐보세요. 이제 52페이지 04번 봐보세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먼저 봐볼게요. 봐보세요. 문제가 계속 2016년도에도 계속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재반복 출제돼요. 기출 문제의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보통 시중에 나오는 문제가 약 5개년 초밖에 안 나와요. 저희들은 뭐 20년, 전제 20년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간은 다 알아요. 이렇게. 흐름을 알아요. 다음에는, 이쪽 더 나오겠구나.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지,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제가 점쟁이면 제가 뭐들 이거 합니까? 자판 깔고 그냥 깃발 꽂고, 거기서 이렇게 손 몇 번 흔들면 돈이 뭐 몇십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걸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맞추는 것이지, 뭐 저들이 뭐 이렇게 무슨 예지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옳은 것인데, 자,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권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이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맞아요. 뭐 이거 다 주는 거잖아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질문이죠.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설명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1번 문항에서 왜 틀린가 하면,
이거 보시면 우리 입법 부작위죠. 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죠, 그죠? 예, 중요합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지.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건 입법 부작위죠. 이 입법이 없는 거예요. 처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처분이 부작위가 아닙니다. 입법 부작위요. 행정행위, 처분, 이 부작위가 아닙니다. 이게 처분성이 있어 없어? 처분성이 아예 없잖아요. 처분성 없어. 그럼 이거 해놓을게요. 처분성 없어.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즉,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안 돼요. 이거 먼저 해놓고 할게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안 돼요. 요거와 관련해서 많이 틀리죠. 이거 안 돼요.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예 입법 행위가 없네. 아예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없어. 입법 행위가 없어. 입법 행위가 아예 없어.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 외관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입법 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 직접 대상으로 해야 돼요. 직접 대상으로 해서 뭐를 제기한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최후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그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요? 왜 틀린가 하면 봐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2017년도 나오고 2018년 나오고 또 2019년 또 나오고.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데 이거 봐보세요. 입법행위 있어요, 여러분들. 입법행위가 있네. 맞죠? 있어요. 그런데 입법행위 있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해서요. 내용이 충족돼 가지고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수 없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법령이죠. 이 불완전한 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불완전한 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뭐다? 적극적인 위헌소원.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제기한다. 이게 뭐 수없이 많이 했던 거고. 뭐 기본적인 사항 맞춰놓으면 이게 실력이죠. 뭐 조금 70점, 9점 국어 문제 다 여기서 걸려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에서 더 이렇게 더 지문을 길게 뺀다든지 약간 변형해서 냅니다. 대체 이거 일로나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되고. 그죠? 헌법소원은 그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요. 다른 그 구제선이 없을 때, 다른 법률상 구제선은 행정소송이에요. 이거 없을 때 최후 구제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루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 이거하고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1번 틀렸고 3번 봐볼게요.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이 숙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틀렸죠?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이 숙권에 의해서 이게 뭐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는 법규명령이죠. 실질에 의해서.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이 숙권에 의해서 이렇게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규명령입니다. 실질 내용에 의해서. 4번 위임명령이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하다면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위임명령이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요.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2016, 17, 18에 나왔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틀렸어요. 바로 2번 문항이 이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임명령이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그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요. 그때부터 유효한 그 법규명령이 됩니다. 유효한 위임명령이 드는 거예요. 꼭 해놓으세요.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중요하죠.
자, 2016년 사법규칙 문제죠. 다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자, 이어서 45번 봐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45번, 53페이지 05번이에요.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5번이죠. 법률이 주민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포괄적 위임 대안돼요. 자, 포괄적 위임 대안돼 조례, 이 조례. 우리가 이제 근거 법률이 있죠? 이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조례에 대해 조례에 자, 위임하는데 자, 포괄적 위임이 되느냐? 이 포괄적 위임 되느냐? 자, 포괄적 위임 되느냐? 됩니다. 다만 이때 저 조례에 포괄적 위임할 때 주민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위임할 수 있지만 이때 이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죠. 잘 보세요. 요것이 이 위임 사항이요. 주민이 권리 의무 사항일 때 법률 유보 요건 있어야 돼요. 법률 유보,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법률 유보, 법률이 근거로서 주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법률이 위임을 해줘야 돼요. 위임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지만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이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는데 다만 주민이 권리 원래는 조례는요 근거 법령이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사항이 있죠. 자치사무는 이때 근거 법령 및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근거 법률에서 조례의 어떤 그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합니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해요. 조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입법은 행정입법 위임명령과 조례에 있어서 위임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야죠. 하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게 뭐냐면 국회는 우리 국민들에서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도록 하는 입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았어요. 국회는. 그런데요,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입법권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가요,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하도록 재위임하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최초로 직접 민주적 정당성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을 정하도록, 법률로 입법권을 정하도록, 입법 행위를 하도록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행정권은 원래 법 집행기관인데 행정권은 법 집행기관이죠. 행정권을 권력 분립해서 대통령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에게 입법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입법권은 국회를 통해서 간접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해서 행정입법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그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이 범위 안에서 직접, 그죠? 이런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당 주민들이 입법권, 조례라는, 조례 제정권이라는 입법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개별적 위임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만 조례는 원래 법령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권리 의무사항, 주민들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만큼은 근거 법률이 법률 유보, 법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자치사무 등은 법령 근거 없이도 법령 범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때 법률의 근거에 의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나온다 해서 안 풀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틀립니다. 허용돼요. 자, 1번만 한번 봐볼까요? 자, 맞는 질문. 위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이죠. 영역에서는 급부 행정의 영역보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침해 행정 영역과 급부 행정 영역. 침해 행정 영역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 유보를 법률 근거를 요하죠. 하지만 급부 행정 영역은 수익적 행정의 영역이니까 이때 법률 유보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입니다. 반복되죠? 이게 뭐 작년, 재작년 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또. 자, 3번 문항.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내용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내용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거 교육도 반복됩니다. 예. 자, 이어서 46번 보도록 할까요? 자, 46번 보시면 자, 행정입법 통제. 우리 행정입법은 오늘날 이제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주요 관심사는 이 행정입법에 있어서 입법 통제된 그 관심사가 주로 관심사가 행정입법의 통제입니다. 특히 사법적 통제 중요하죠. 그 나머지도 뭐 우리 의회의 통제라든지 행정권의 통제, 국민의 통제도 있고요. 이때 사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보세요.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입법 부작위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처분성 있어 없어? 행정입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작위.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부작위는 자, 우리가 우리의 허가 기속행위를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우리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허가 요건을 갖춰서 적법한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요. 허가 처분 의무가 있죠? 허가 처분을 안 내줘요. 이게 뭐예요? 부작위잖아요. 처분의 부작위죠. 처분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분성 없잖아요. 이거 앞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돼야 안 돼. 응? 부위소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헌법소원. 그렇죠? 틀렸어요. 뭐 다 맞추는 거잖아요. 앞에 했던 거잖아요.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법규 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한다. 이게 뭐죠, 이게? 발생한다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뭐라, 이거? 이거 뭐라 하죠? 그렇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 법률 모두 처분성 인정돼요. 처분성 인정되죠.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처분성 없어요.
행정이 수행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법령이 이렇게 조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처분적 명령일 때는, 조례일 때는, 법률일 때는 처분성 인정돼서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거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처분적 명령이. 원래는 법령은 우리 일반 국민을 갖다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울여져. 그러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령을 우리 행정기관은 적용 집행하죠. 뭐에게? 적용 집행.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행정, 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법상으로는 우리가 처분이라 하잖아요. 행정법 강학상이라고 줄여서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 판례는 관습적으로 행정처분해요. 근데 행정행위 내지 처분,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적용집행적이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이죠. 맞죠? 자,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개별처분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구체적 사건화됐을 때. 그런데요, 이 법령 자체가 행정행위 형식, 처분 형식으로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는 일반적 규례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 규례돼요. 그런데 이 법규명령이 이렇게 행정행위 또는 처분 또는 행정처분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적용집행자격이 없는데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 법령 자체에서 행정기관의 적용집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 이거 갖다가 처분적 명령 조례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처분성 인정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관하다. 그렇죠? 명령 규칙의 위헌 심사. 여러분들,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 이거 기본 통제죠? 우리나라는 기본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 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 우리나라는 위법한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위법한 처분, 이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된 법령의 어떤 그 위헌 위법 소지가 규정이 있으면 직접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 처분이 재판에 대한 선결 문제로서 그 법률이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이때 간접적으로만 통제해요. 그래서 맞는 질문. 4번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설정이죠. 맞습니다. 예외적인 것이죠. 명령 규칙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헌법 소원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이 처분적 명령 규칙일 때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명령 규칙 심사권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까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6번 봤어요. 46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47번 문제 봐볼게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그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 3번 한번 봐보세요. 법률이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이 근거가 없어 모여였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이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한 위임 명령이 된다. 설명할 필요 없죠? 네, 반복 출제. 자, 1번만 한번 볼까요?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수성이 대상이다. 아니죠. 앞에 봤던 거죠. 틀렸죠? 헌법소원. 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위헌선을 제기해야 합니다. 틀렸고. 2번.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들은 행정처분이 갈 수 있다. 이거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07번 문제인데 자 55페이지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해설됐으니까요. 잠깐 저하고 같이 이게 이 지문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그 해설 2번 봐보세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수치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들은 행정처분이 할 수 없다. 예, 자. 2번 틀렸죠? 처분적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령 아니라고 봤죠? 판례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이죠? 거꾸로 됐네요. 자, 여러분들 그 4번 문항 그 판례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행정쟁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고 봤어요. 반대로 받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성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번에 08번 보도록 하죠.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1번 문항이죠? 자, 이거 맞을 거예요.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올해 바로 작년도 올해 또 나옵니다. 이거 계속. 틀렸어요. 자, 2번 문항. 처분법규나 조세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맞고. 좀 반복되죠? 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규 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 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흐릅니다. 그죠? 역시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돼요. 전면적 위임 안 돼요.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4번.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거 뭐라 하죠? 그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명령 규칙 그 자체에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처분적 명령이죠? 예. 처분적 명령입니다. 자, 요새 헌법소원이 소원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규칙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명령규칙 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이어서 49번. 자, 50페이지 0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문항이 역시나 틀리죠? 예, 보시면 2번 봐볼까요?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종래의 법령에 의해서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요청에 비해서 퇴직 공무원이 권리구제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을 하므로 위 위헌 결정 이후 취소된 일반 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대로 좀 해놓으시죠. 이것도 계속 좀 최근에 와서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재 결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56페이지죠. 예, 보셔야 돼요. 자, 해설 봐보세요.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법원에 대한 헌법 첫 번서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에 비해서 종래의 법령에 의해서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 위 위헌결정이 소표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판례 내용대로 제한된다고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일단은 이건 판례 내용대로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위헌결정과 소급표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 좀 교재 내용과 참고해서 이 내용도 알아주세요. 자, 일단은 1번만 한번 보세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야. 장래효. 장래효. 맞고요. 3번 문항.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이 취소성이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판시한다. 자, 이거 많이 있던 거죠. 자,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대요. 자,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예외적인 거고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요. 그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는 있지만, 명백한 하자는, 명백성이 없어서, 이건 취소가 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자,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령을 적용 집행이 있으니까, 위헌인 법령, 다시 한번, 위헌 결정으로 무효인 법령을 갖다가 적용 집행이 있으니까 중대한 하자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이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어서, 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위헌임을 명백히 알 수는 없어요. 왜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은 이 근거법령에, 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이 근거법령에 그 하자가 위헌 소지 있는 규정임을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근거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이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결국 행정기관은 위헌인 법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적용 집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법령에 대해서, 근거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명백히 그 하자가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명백히 위헌이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취소라는 것이 헌재의 태도입니다.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뭐예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면 취소예요. 취소 아니면 무효고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그래서 취소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온 점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사유로 보아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2014년도 문제인데 그 전에도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 또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시험마다 계속 나오니까 요 최근에 2017년기에 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3, 4년마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요. 요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 50번 보시면 57페이지 10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문을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계속 들어서 읽고 듣고 해서 지문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이에요. 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 명령에 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근거법률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구체적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구체적 위임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시 재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중요한 사항을 안 정해놓고 그냥 몽땅 전면적 재위임, 포괄적 재위임은 안 돼요. 이거 포괄적 위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면적 재위임 안 돼요. 전면적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중요하고. 자, 1번 문항. 재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법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됐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위법행위 되면 취소예요. 자, 법규 명령 중 위임 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법령의 개별적인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맞죠? 5번. 형벌 규정의 위임은 구성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 여러분 처벌 규정, 처벌 법규, 형벌 규정 위임할 수 있어 없어?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입법이 허용된다. 중요해요. 위임명령의 한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